네, 반갑습니다. 동수대학교 게임학과 이동훈 교수입니다. 게임 AI 프로 강도 예, 세 번째 아티클 Advanced Randomness Technique for Game AI에 대해서 어, 두 차례 또는 세 차례에 걸쳐 가지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글에서 게임 AI 프로 치시고요. 이번 강의는 게임 AI 프로 1권의 그 섹션 1 제너럴 위즈덤의 세 번째 예, 내용입니다. 풀 제목은 그 고급 렌더링 테크닉이죠. 게임 인공지능을 위한 랜덤니스, 난수 발생에 관련된 기술인데 여기서 가우시안 랜덤니스, 필터드 랜덤니스, 폴리 노이즈 이 세 가지입니다. 스티브 라빈 외에 저자 세 분이서 기술한 자료고요. 섹션 1은 그 제너럴 위즈덤입니다. 그 일반적인 지혜이죠. 실제 우리가 게임 인공지능 기술이라고 했을 때 그 기술의 하나하나 디테일한 이야기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어떤 분류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게임 인공지능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인공지능에 많이 사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어떤 팁이나 노하우 같은 것들을 갖다가 알려주는 섹션이 바로 섹션 1 제너럴 위즈덤 섹션입니다. 게임 AI가 무엇인가라는 것들 전에 한번 살펴봤죠. 오늘은 우리가 늘 쓰고 있는 랜덤 함수에 관련된 이야기를 아마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네, 그에 관련된 내용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랜드 함수는 우리가 뭐 너무 많이 쓰고 있는 일반적인 함수이죠. 랜드 함수. 그리고 게임을 만들 때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을 짤 때 어떤 그 의미의 불특정한 값을 갖다가 만들어내기 위해서 아마 그 아주 빈번하게 쓰이는 함수일 겁니다. 게임 상에서도 우리가 어떤 다양한 변화를 주기 위해서 이 랜드 함수를 필수적인 도구로 사용하고 있죠.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패턴화된 의사결정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변화시키면서 주려고 할 때, 게임 플레이에서 어떤 임의의 이벤트가 생성하도록 할 때도 우리가 정해진 시점이 아닌 시점에서 좀 변화를 주고자 하는 거죠. 뭐 다양한 애니메이션이 있을 때 그 애니메이션 중에서 일부를 셀렉션할 때도 마찬가지로 사용될 것입니다. 게임 인공지능의 역사를 살펴보면 초창기에 이제 게임 가장 최초에 나와 있었던 어떤 NPC의 행동 같은 것들이 거의 대부분 다 우리가 소위 아는 패턴으로 하드 코딩된 것들이었습니다. 뭐 어떤 뭐 적들이 갤러그나 이런 게임에서 뭐 나타나는 어떤 모양 같은 것들도 다 패턴화되어 있었는데, 패턴의 문제가 뭡니까? 뭐 한번 플레이하고 그 다음 플레이할 때 동일한 패턴이 반복되면 게임에 식상하기 쉽죠. 게임을 갖다가 우리가 게임이 점점 플레이할수록 게임이 쉬워진 시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그런 어떤 패턴을 갖다가 하나를 갖다 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어떤 패턴, 그러니까 패턴을 갖다 뭐 패턴 넘버 1, 넘버 2, 넘버 3 뭐 이렇게 패턴을 여러 개 두고 이 패턴 중에서 어떤 패턴을 갖다 선택해서 어떤 시점에서 플레이할 것인가, 이때 이제 랜덤한 자, 어떤 기술을 통해 가지고 정형화된 패턴에서 벗어나고자 초창기 게임에서부터 아주 많이 사용된 게 바로 이 랜덤, 이 확률에 관련된 그 무작위 값을 갖다 추출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랜덤 함수가 그렇게 다루기 쉬운 녀석은 아닙니다. 일단은 우리가 랜덤 함수를 갖다가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무작정 이제 랜드 쓰면 되겠네라고 썼지만 그 게임에서 뭐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는 경우도 많고요. 저 랜덤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뭐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랜덤을 쓰게 되면 이것도 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은 게임이 예측 가능하냐, 예측 불가능하냐의 문제인데, 게임은 항상 예측 가능하면서 또한 예측 불가능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야 되죠. 랜덤 함수는 예측 불가능성을 갖다가 불규칙하게 제공함으로써 게임의 재미를 갖다가 조금 더 입체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이지만,
게임 만드는 기획자가 제어할 수 없는 어떤 한 일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어떻게 보면 랜덤 함수를 좀 잘 쓰자. 그 중에서 특히 뭐냐면 우리가 그, 그 어떤 랜덤한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 어떤 특정 상황에서 어떤 형태로 랜덤 함수를 써야 하는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좀 세 가지의 고급 기법을 소개하는 것이 이 아티클의 목적입니다. 세 가지를 우리가 앞으로 다루게 될 건데요. 먼저 이제 가우시안 랜덤 함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균일한 분포 랜덤 함수부터 벗어나서 다른 형태의 랜덤 함수를 갖다가 많이 사용하는 기법에 관련된 이야기가 처음에 등장하겠고요. 다음으로는 짧은 시간 내에 어떤 우리가 원하는 무작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랜덤 값이 추출된 값을 갖다가 일종의 필터를 씌워서 좀 보정하는 그런 기법들에 대한 소개가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랜덤이란 게 막 튀는 값들이죠. 자, 근데 우리가 어느 경우에는 시간에 따라서 이 랜덤 값들이 좀 이전 랜덤 값과 비슷한 어떤 경향성을 띠면서 부드럽게 생성되길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컴퓨터 그래픽스에서 폴린 노이즈 같은 기법을 통해서 그런 부드러운 자연상에 있는 부드러운 어떤 변화들을 갖다 표현하는데요. 그런 스무드 랜덤리스, 폴린 노이즈를 사용한 스무드 랜덤리스에 관련된 소개가 세 번째 소개가 될 것 같습니다. 그중 이번 시간에는 먼저 가우시안 랜덤에 관련돼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위 그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확률과 통계에 관련해서 배우셨다면 정규 분포란 걸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우시안 랜덤은 이 정규 분포 또는 벨 커브라고 불리는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따르고 있는 랜덤입니다. 이렇게 어떤 시행되는 값들이 있다면 어떤 결과가 어떤 평균값을 기준으로 이런 식의 종 모양을 띠고 있는 거죠. 이러한 정규 분포는 자연상의 많은 어떤 사물에서 발견됩니다. 어떤 나무가 있다. 수많은 나무가 있을 때 그 나무를 갖다의 높이를 다 재보았더니 다 다음과 같은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고요. 어떤 인간이 만든 인위적인 빌딩 같은 경우에도 놀랍게도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키들을 갖다가 다 재고 그 키들을 갖다가 그 분포를 표현하니 또한 정규 분포를 따르기도 하죠. 그 외에도 길거리에 걸어다니는 사람들의 속도를 측정해서 그 값들을 비교했을 때 마라톤 경기에서 러너들의 속도, 고속도로 차량에서 차들의 속도 또한 이러한 정규 분포를 따르죠. 참 신기합니다. 자, 이런 자연상의 많은 것들이 이러한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다는 사실이 그렇죠. 여러분들 학생들의 성적들도 저희가 이제 채점을 해보면 웬만한 어떤 평균적인 어떤 형태가 이 정규 분포를 일반적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그러면 랜드 함수라는 건 뭐냐? 이런 정규 분포냐? 아니죠.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쓰는 랜드 함수는 어떻습니까? 어떤 값이 어떻길 바라요? 발생하는 것들이 이 다음과 같이 균일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다가 이 균일 분포라고 하거든요. 균일 분포. 그래서 이 우리가 쓰는 랜덤 함수라는 것은 랜드라는 함수라는 것은 균일하게 어떤 값들이 이제 발생하도록 만들어 놓은 함수입니다. 근데 이 정규 분포는 보다시피 균일한 어떤 분포가 아니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키가 180cm가 될 확률은 얼마일까? 이게 만약 균일 분포라면 키가 160이 될 확률, 190이 될 확률과 동일한 건데요. 실제 어떻습니까? 사람이 180이 될 확률은 160일 확률과 190cm가 될 확률과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균일 분포는 언제 등장합니까? 어떤 신생아가 태어났는데 이 신생아가 남자 또는 여자로 태어날 확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분의 1 이렇게 균일하게 균일 분포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우리가
랜덤하게 뭘 만들어낸다고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이 랜드 함수를 갖다가 써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우리가 쓰려고 하는 어떤 불규칙성이 지금 말한 균일 분포를 따르는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다면 이 랜드 함수를 그냥 쓰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특히나 많은 경우에 이렇게 정규 분포를 우리가 표현해야 될 경우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자, 그때는 자, 우리가 통상적으로 늘 쓰는 랜드 함수를 써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자연상에 있는 수많은 이런 현상들이 이 균일 분포보다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을까? 이것은 우리가 수학 시간에 수학적으로 증명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센트럴 리밋 티어럼이라고 보통 부르죠. 중심극한 정리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동일 분포를 가지는 분포들의 평균이라는 게 어떤 시행되는 개수가 많아지면서 언제나 정규 분포로 수렴된다는 결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심극한 정리입니다. 이 시간이 가우시안 분포나 중심극한 정리를 갖다가 설명하기 위한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가 현상을 통해서 조금 더 간단하게 이해해 봅시다. 세 개의 주사위가 있습니다. 주사위 하나가 일단 여러분들 알다시피 어떻게 되어 있죠? 1부터 6까지 숫자가 적혀 있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릅니까? 주사위의 눈이라고 보통 부르죠. 주사위 눈이 이렇게 1부터 6까지 적혀 있는 주사위를 던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의 주사위 갖다 우리가 이렇게 위로 던지면 각각 주사위 눈이 나올 확률이 얼마가 되죠? 예, 맞습니다. 6개의 눈이 있으니까 6분의 1의 확률을 가진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예에서는 하나의 주사위가 아니라 3개의 주사위를 던져보자고 했고, 이 3개의 주사위의 눈의 합을 우리 확률을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합시다. 자, 1부터 6까지 나올 수 있는 균일한 분포를 가지고 있는 주사위 3개를 동시에 던져서 그때 나온 숫자의 합을 갖다가 계산해 보면 제일 많이 큰 수가 뭡니까? 18이죠. 각각 주사위가 6이라는 눈으로 나타날 경우입니다. 근데 놀랍게 3개의 주사위의 눈의 합이 18인 경우의 확률이 0.5%라고 해요. 또 10인 확률은 12.5%라고 하죠. 이거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18이 나올 것은 3개의 주사위 합이 18이 그렇죠. 결국은 3개가 다 6, 6, 6. 자, 이 경우 하나밖에 없죠. 하지만 10이라는 수는 6, 3, 1부터 시작해서 6, 2, 2, 그렇죠? 5, 4, 1, 이렇게 쭉쭉쭉 나올 거란 말이죠. 자, 이렇게 따지면 당연히 18보다 10이 확률적으로 눈의 합을 봤을 때는 많이 나올 거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각각 확률을 갖다가 경우의 수들을 다 나열해가지고 우리가 확인해 보면, 자, 놀랍게도 어떻습니까? 정규 분포를 가집니다. 각각 주사위의 확률은 균일 분포를 가지지만 각각 어떤 그 주사위로 나온 균일 분포의 값의 합은 정규 분포를 가진다는 이 현상을 갖다가 우리가 먼저 관찰해 보면 이 왜 정규 분포가 많이 등장한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지금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랜덤 값 하나가 균일 분포라 하더라도 랜덤 값의 합이란 것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 라고 이야기했죠. 세상에 많은 문제가 정규 분포에 따른다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어떤 대부분 사물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랜덤한 이런 요소가 하나라면 균일할 수 있는데 하나가 아니라는 것이 결국 결론적으로 일상의 많은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 이유입니다. 이해가세요? 예를 들어 봅시다. 나무의 키가 왜 정규 분포를 따르느냐 했을 때 나무의 키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하나입니까? 아니죠. 예를 들자면 나무가 원래 타고난 유전자도 있겠고 비가 얼만큼 오느냐는 강수량도 있겠고
토양의 질도 있겠고 공기청정도 있겠고 햇빛이 어디서부터 비치느냐에 따른 일조량, 온도, 곤충이나 곰팡이의 노출 등의 여러 가지 이제 변화의 요인들이 나무의 키란 것을 결정하게 되고요. 이러한 요소들의 뭡니까 합에 의해서 결국 나무의 키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나무가 바로 근처에 있는 나무들라도 키가 다른 것은 어떤 요소가 미치는 영향의 요소의 차이 때문에 그런 결과를 미세하게 내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 만약에 나무의 키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하나였고 그 한 요소가 균일한 분포를 따른다면 아니면 균일 분포를 따를 거예요. 나무의 키가. 근데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주사의 예처럼 여러 가지 요소들의 확률적 변화들이 합해져서 나무의 키라는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자 랜덤 값의 합이 정규분포를 따른다라는 앞에 우리의 관찰에 따라서 나무의 키라는 것이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주 복잡한 수학적 이야기 빼더라도요. 일단 우리가 왜 정규분포에 대해서 관심을 둬야 되고 왜 많이 흔하게 발생하는지를 이 정도 관찰에 의한 지식으로 일단 조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이제 가우시안 랜덤을 만들 것이냐? 책에는 나름 코드가 있는데요. 그 소스 코드 말고 여러분들이 한번 이것은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보세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은 모두의 코드라는 아래 사이트에서 구글링을 해서 찾은 코드인데요. C++에서 랜덤을 만들어내기 위한 클래스를 설명하고 있는 예입니다. 그냥 우리가 랜덤 쓰는 게 말고 랜덤이란 그 클래스를 두고 랜덤 클래스를 통해서 보다 정밀한 랜덤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잘 알다시피 우리가 쓰는 랜드라는 함수가 그렇게 좋은 함수가 아니라고 하죠. 보통 우리가 의사 랜덤 코드라고 보통 부르는데 그래서 보다 복잡하고 정밀한 어떤 랜덤 난수를 생성하기 위한 방법들을 랜덤이라는 클래스를 통해서 C++에서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MT19937이라는 정식 명칭은 다른 명칭이 있는데요. 자, 난수 생성을 하기 위한 좀 보다 정밀한 알고리즘을 사용했다고 돼 있죠. 보통 자세한 것은 워낙 방법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되는데 시드 값 얻기 위해서 랜덤 디바이스를 하나 만들고 이 랜덤 디바이스를 통해서 난수 생성하기 위한 알고리즘 엔진을 초기화하고 난 뒤에 자 여기서 뭡니까 유니폼 인트 디스트리뷰션이라는 std에 포함된 함수를 사용하고 있네요. 그 말은 균일한 분포 인테저형에 대한 0에서 99 사이에 균등한 난수율을 생성하는 함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녀석을 생성하는 코드고요. 다음 보시면 이번엔 뭡니까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는 함수를 쓰고 있죠.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설명하는 가우스 랜덤을 생성하기 위한 함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걸 사용하면 우리가 본 것처럼 종 모양의 정규분포에 따르는 어떤 랜덤을 만들어낼 수 있죠. 여러분들 C를 쓰거나 C++를 쓰거나 C# 쓰거나 찾아보시면 이렇게 클래스 형태로 제공되는 경우도 있고요. 많은 경우에 각각의 잘 정제된 함수들이 인터넷상에 라이브러리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 그걸 통해서 일단은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쓰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됩니다. 자, 이제 남은 문제는 뭐냐면 그럼 언제 쓸 거냐? 이게 중요하죠, 그렇죠? 어떤 문제에 쓸 거냐? 사실 말한 것처럼 자연상의 많은 시뮬레이션에서 랜덤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그냥 랜덤 쓰는 것보다 이런 정규분포를 다루는 가우시안 랜덤이 좋습니다. 이 책에서는 두 가지의 어떤 레퍼런스를 갖다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마크 09의 Behavioral Mathematics for Game AI라는 책에서 정말 이 가우시안 랜덤 쓰는 경우를 많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녀석은 그 유틸리티 시어리라고 나중에 한번 등장하겠죠. 자, 효용 이론에 따라서 게임 AI의 디시전 메이킹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련된 아주 재밌는 책이거든요. 어렵지 않습니다. 볼만한 책인데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하려는 데 있어서 평가 함수로서 가우시안 랜덤 함수를 갖다가 많이 사용하는 이야기고요. 자, 그리고 또 라빈 08은 게임 프로그래밍 잼 GPG70에 이 가우시안 랜덤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변하는 이제 프로젝타일 패스 탄환의 어떤 패스들 경로들을 갖다가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용한 예가를 갖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두 가지 자료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책에서는 이제 프로젝타일 이 어떤 총을 빵 쏘았을 때 탄환이 어떤 조준했을 때 조준들이 어떠한 탄착을 갖다가 만들어내는지 예를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왼쪽에 그림이 있고 오른쪽에 그림이 있죠.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느 게 더 자연스러운 자 어떤 탄착이라고 할까요? 탄환이 도달한 모습일까요? 이제 당연히 여러분들 보시면 이 중심을 기준으로 좀 모이는 이런 형태가 훨씬 더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얘는 막 왠지 모르게 뭔가를 조준한 느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브로드하게 막 퍼져 있죠. 그러니까 뭔가 조준하고 사격했을 때는 결국은 오른쪽과 같은 형태가 훨씬 더 자연스러운 모습이 될 거예요. 자, 이 오른쪽이 바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사용한 거고요. 왼쪽은 자, 그냥 렌즈 쓴 겁니다.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사용한 겁니다. 자, 이런 경우가 대표적으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사용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만들 것이냐? 자, 사실 이거는 뭐냐면 유니폼과 가우시안 랜덤리스를 갖다가 합친 거예요. 일단 하나 생각해야 될 건 뭡니까? 여기서 사방팔방 360도 기준으로 일단 어느 방향에 탄이 꽂힐 것인가는 자, 이 가우시안 랜덤을 사용하면 될까요? 아니죠. 그것은 균등하게 이 방향성을 결정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360도 사이에 앵글을 결정할 때는 유니폼 앵글을 사용합니다. 랜덤 함수 사용해가지고 앵글을 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것의 탄착점 계산할 때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카티션 코디네이트 시스템 쓰지 말고 자 폴라 코디네이트 시스템을 사용해야겠죠. 어떤 점에서 각과 거리 자 이거 두 개로 한 점을 갖다 결정하는 형태로 좌표기를 써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자 각이란 것은 유니폼하게 결정하고요. 두 번째 이 중심으로부터 거리 거리를 계산할 때는 뭐냐면 바로 가우시안 랜덤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 중심에서 가까운 녀석에 좀 더 많이 몰리는 형태의 오른쪽과 같은 형태의 탄착 에이밍 오브 프로젝타일을 결정해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이게 하나 예고요. 또 다른 것은 우리가 NPC를 만들어낼 때 NPC에 들어간 랜덤에 또 가우시안 랜덤을 많이 쓸 수 있을 겁니다.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이 걷는다는 거, 걷는 속도도 사실은 평균을 중심으로 정균포를 따른다고 했거든요. NPC 하나라면 아무 뭐 이 랜덤을 갖다 결정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요. 여러 다수의 NPC들이 군중처럼 몰려있을 경우에 특히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요소들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을까? NPC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 값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것들 갖다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어떤 속도, 평균 속도나 최고 속도, 경우에 따라서 가속도, 그렇죠? 자, 이것도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NPC의 사이즈, NPC의 크기를 갖다가 약간 랜덤하게 다르게 준다고 했을 때, 우리가 키도 마찬가지로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했었죠. NPC의 위스나 너비나 높이 같은 값 또는 질량, 무게 자, 이런 값들도 우리가 랜덤 값으로 쓸 수 있는 요소가 될 겁니다. 또 시각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어떤 리액션을 하는 타임 뭔가 부딪힐 때 피한다든지 도망간다든지 하는 리액션 하는데 딜레이 타임 같은 것들도 포함될 거고요. 만약에 뭐 사격 총 같은 것들 사용해서 FPS 게임 같은 형태라면 뭐 총을 발사하는 속도나 아니면 리로드하는 비율 같은 거 자,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 힐링을 한다든지 뭐 특수 능력 같은 거 쓸 때 쿨다운이나 리프레시 레이트 같은 것들도 우리가 좀 미묘하게 조정할 수 있는 요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뭐 크리티컬 힛 같은 것들을 갖다가 맞춘다거나 미칭 않는 어떤 경우의 확률수 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우시안 랜덤 요소를 갖다가 적용할 수 있는 요소가 될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두 가지 우리가 설계의 고려 요소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지금 앞에서 본 것처럼 어떤 게임에서 어떤 특성을 우리가 변화시킬까
두 번째는 그런 변화를 언제 만들어낼 것인가. 이 두 가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할 거고요. 정해진 응답은 당연히 없습니다. 우리가 만들고 있는 게임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어떤 변화를 줘야 될 요소들이 뭔지를 갖다가 먼저 우리가 정의를 하고 그런 변화들의 가우시안 랜덤을 적용했을 때 그 결과값을 반복적인 어떤 테스트를 통해서 리파인 해 나가야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를 하나 더 이야기해 봅시다. 뭐 전투 상황일 경우에 생각해 봅시다. 하나의 부대가 있습니다. 뭐 아니 분대일 수도 있겠고요. 그럼 이 부대가 가지고 있는 평균 속도가 있다면 한 명의 군인이 자 부대 전체보다 조금 더 느리게 사격할 수 있는 어떤 특성을 지니도록 설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다른 어떤 군인은 전체 평균보다 빠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성은 뭐냐면 그럼 계속 일관적으로 느리냐 그게 아니죠. 이 부대 우리가 기준으로 잡은 부대의 평균이라는 것도 변화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부대가 공격을 하는데 뭐 시간에 따라서 사격의 빈도가 느려지거나 빨라집니다. 예, 빨라질 수가 있으니까 그에 따라서 이 군인의 느리게 사격한다는 값들 또한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서로 영향을 받는 형태로 아마 랜덤 값들도 변화가 돼야 되겠죠. 이걸 조금 더 확장하면 이렇겠죠. 만약에 아주 큰 대규모 전투에서 30개의 부대가 적과 대치하고 있다. 그리고 사격을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먼저 이 30개의 부대를 이러한 정규분포 상에서 랜덤 값으로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사격을 한다라는 값들을 갖다 결정하는 거예요. 부대마다 평균적인 빈도. 그리고 나서 이 개별 부대의 평균을 중심으로 한 뭘 또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각각 자, 이러한 가우시안 값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가우시안 값들에 의해서 아마 그 부대에 속한 그 군인들의 사격 정도가 또 결정될 겁니다. 자, 이런 형태로 우리가 다층적인 형태로 이제 사격을 갖다가 만들게 되면 보다 기계적이지 않고 되게 자연스러운 형태의 사격 어떤 장면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 랜덤 함수 사용 중에서 실제 자연계에서 많이 등장하는 정규 분포 가우시안 랜덤을 사용해서 가우시안 랜덤이 무엇이고 어떻게 구현하고 또 언제 쓰는지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